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프로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선거 유세를 한 것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숫자 2가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를 상벌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FC는 말려도 무시하고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고 황 대표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는 또 다른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온누리 기자가 경남FC 쪽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호 2번이 새겨진 붉은색 점퍼를 입고 6천 명 넘게 몰린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을 찾았습니다. 경남FC와 대구FC 경기를 보러 온 축구팬들을 향해 손가락 2개를 들어올려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축구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있어서 안 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긴급 우리의 모임을 한 거고. 유세장으로 변해버린 축구장 때문에 경남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도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림 같은 프리킥골과 골키퍼의 선방,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결승골로 기억됐던 아름다운 승부는 뒤로 밀려났고 프로축구연맹은 내일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축구 규정은 경기장에서 정치적 행위가 표출됐을 경우 해당 홈팀은 10점 이상의 승점을 깎거나 무관중 홈경기를 치르게 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축구장에서 정치적 행위를 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축구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는 건데 피파에 가입된 대부분의 나라 프로리그도 정치적 행위를 표출할 경우 해당 팀의 승점을 깎는 등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런 정치적 행위의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축구장을 둘러싼 선거운동이 잦아지면서 입장권 구매 후 입장은 허용하지만 경기장 안에선 정당과 후보의 이름과 기호 등이 노출된 선거 유세는 금지했습니다. 경남은 이 규정에 따라 경호원과 구단 직원이 나섰지만 선거운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축구팬들은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 대표 측은 입장권을 구입해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뒤 전반 5분께 경기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경남FC 측은 후보 기호가 적힌 붉은 옷차림의 황교안 대표 일행을 입구에서부터 막았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관중석에도 찾아가서 규정을 설명했지만 그런 규정이 어딨냐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남FC 측은 이런 목격자 진술을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경남FC 홈경기에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는 수행원과 지지자 등 10여 명과 함께 왔습니다. 기호 2번이 적힌 붉은 점퍼 차림의 절반 정도가 입장권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의 경기장 출입문은 여기 한 곳만 열려 있었습니다. 표를 확인하는 검표원과 경호원 등 4명이 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표도 없고 규정도 어긋나 문을 지키던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막무가내 들어왔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특권 계층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불쾌했죠. 경기장 내에선 경남FC 직원들이 따라다니며 유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만 마지못해 겉옷을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일행도 경비원 2명을 뚫고 중앙현관을 통해 경기장으로 들어갔다 쫓겨났습니다. 중앙현관은 선수와 구단 관계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애꿎게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경남FC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직원과 목격자 진술을 담은 경위서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습니다. 또 규정을 어긴 자유한국당 측에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경기장에 들어갈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단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또 황 대표 측은 지역 선관위에 미리 물어본 다음에 경기장에 들어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축구장 유세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경기장에 들어갈 때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표원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경남FC 측의 설명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황 대표 측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뒤엔 제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축구협회의 내부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FC에서 상세히 설명을 주셨고 바로 환복을 했습니다.
지역 선관위에 물어봤을 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선관위의 설명은 다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냐고 물어와 통상적인 것처럼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황 대표 측은 분명히 축구장 안에서라고 질문했다며 밖에서 유세를 했다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중앙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의 축구장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에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후보 측에 공명선거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만 보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선거운동이 법을 어겼는지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황 대표와 강기훈 후보에게 각각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을 때 선관위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입니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어서 공문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경남FC에 민폐를 끼친 민폐 교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한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FC에 징계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익환 부대변인은 반칙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레드카드는 경남FC가 받아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갑질의 체질화를 언급하며 선거운동 기간 중 민폐는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축구에는 정치가 없다로 잡았습니다. 두 개네요. 예, 오늘 제가 아이템을 다 찾지 못해서 2개만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매우 솔직합니다. 예. 열어보죠.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지난 주말에 경남FC의 축구 경기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뭐 오늘까지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하고 경남FC 측에서는 하면 안 된다, 말렸는데 들어가서 무작정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경남FC가 이번 논란을 정치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주장을 한 쪽도 있었습니다. 축구단에서요? 경남FC가 그러니까 예. 오히려 황교안 대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뭔가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일부 나왔습니다. 예. 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바른미래당은 현장에서 손학규 대표에게인데요. 입장을 제지를 했는데 왜 한국당은 제지를 안 했느냐. 그러면서 제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지했는데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제지하니까 안 들어갔고 예.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는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게 경남FC 측의 주장입니다. 예. 한국당은 제지를 안 했다고 또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일단 저 당협위원장은 그렇게 소셜미디어에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뭐 팬클럽을 자칭하면서 대표를 맡고 있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단주라 그런 건지 어떤 정략적인 의도나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모론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런 정치적인 논란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예. 음모론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모르는 것도 있군요. 근거되지 않아도 되는 게 음모론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근데 이거 뭐 글쎄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는 안 가는데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일단 구단주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맞습니다. 예. 경남FC는 도민구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주들이 됐고 최대 주주는 경남체육회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단주는 경남지사가 맞지만 현재 김경수 지사는 구속돼 있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조기호 대표가 맡고 있는데 물론 임기는 지났지만 후임자가 없어서 계속 당분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기호 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에
임명됐던 대표가 계속 운영을 맡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런 문제로 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경남 FC 측 관계자에게 입장을 물었더니 예. 전화로 물었더니 하하하 말이 안 돼 웃음만 나온다. 제가 하를 석자로 했는데 약 4초 정도 큰 소리로 실제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최대 승점이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경남FC가 최대 승점 10점을 깎이게 되는데 그런 위기인데 함정이나 파고 있겠냐. 도저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 관계자는 과거 김경수 지사 관련 정치적인 건이 있었을 때도 구단 자체는 거리를 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경남FC는 과거에도 한국당과 좀 악연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가 구단주일 때 당시 실적도 저조하다면서 경남FC를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예, 당시에는 감사를 통해서 해체는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한 뒤 2부에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원래 스포츠라는 게 뭐 정치가 개입돼서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예. 있는데 엄격히 좀 피하는 편이잖아요. 모든 구단들이. 그렇습니다. 예. 스포츠 이제 구장 같은 현장에서 보면 대중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특히 선호하고 그럼으로써 구단이나 스포츠 연맹 쪽에서는 정치에 개입되는 것을 엄격히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과거 이제 대선 시절에도 대선 주자나 정치인들이 구단에 직접 가는 모습들 많이 목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는 오늘 이제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나는 구장에 갈 때는 늘 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고 간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선거운동복을 입고 간 거는 이미 스포츠연맹 규정에도 어긋나고 선거법에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구단복까지는 안 입더라도 예. 예, 선거운동을 위한 옷은 입으면 좀 곤란하다. 뭐 그런 예.